요즘 화성시에서 평당 300만 원 이하 공장 찾기 거의 불가능하죠. 평당 300만 원 이하라고 해서 물건을 받아보면 위치가 너무 안 좋거나 도심지에서 거리가 상당히 먼 외곽에 들어가 있어서 야, 이거 출퇴근 가능할까? 직원들은 잘 뽑힐까? 이런 생각들이 드는 물건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릴 공장 경매 물건은 감정가 기준으로 평당 255만 원짜리입니다. 경기도 화성시 안에서 6억 미만짜리 소형 공장이다? 어떻게 좀 사부작 해가지고 한번 해볼까? 벌써 구미가 당기시죠? 그리고 위치가 화성시 장안면 수촌리 메인 2차선 주변 계획관리 지역에 나온 공장이기 때문에 주변의 공장의 개수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 위치예요. 그래서 신권 감정금액 5억 8,500만 원, 평당 가격으로 따지면 255만 원이죠. 숫자만 보면 야, 이거 무조건 신권에 들어가야지 싶은 금액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살랑살랑 꼬리를 흔들면서 우리를 유혹을 하는 겁니다. 왜냐? 저와 함께 하나씩 이 물건을 뜯어보면 생각이 달라지실 수도 있기 때문이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물건의 입지와 토지의 위치, 이 공장의 스펙, 현재의 시장 상황과 제조업들의 업황, 이런 것들까지 고려하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는 1차 신권의 평당 255만 원이니까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저는 뜯어 말리겠습니다. 그렇다고 이 물건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 물건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을 냉철하게 분석을 한 다음에 안전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 금액대에서 취득을 하면 괜찮은 거겠죠. 그러면 제가 왜 신권에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말리고 싶은 물건인지 냉정하게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전체적인 토지 면적 229평에 건물 면적 96평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까지 들어오는 지금 보고 계시는 진입 도로의 소유권은 국유지이기 때문에 우리 경매 목적물에 공장용지 하나만 나왔어도 진입도로의 소유권을 갖고 있냐 안 갖고 있냐의 여부는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험성 하나는 제거가 됐죠. 근데 아까 경매 정보지에 건물 평수가 분명히 96평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었지만 현장에서 보는 공장 메인동의 평수는 절대 90 몇 평짜리 공장 건물로 보이질 않아요. 공장의 메인 건물동 이거 자체는 60평짜리 공장입니다. 그래서 60평짜리 공장이랑 마당에 있는 제시외 건물까지 다 합하니까 전체 건물 면적이 96평이다 라고 표현을 해주는 것 뿐이에요. 건물의 사용 승인일이 2010년 7월달이었기 때문에 대략 15년 정도 된 건물인데 아이고, 실내 한번 보십시오. 이게 뭐 바닥 상태부터 내부의 벽면이라던가 내부 천장의 상태라던가 전반적으로 사용감 자체가 상당히 많이 가미된 그런 컨디션입니다. 특히나 공장의 가장 안쪽 부분에는 이렇게 덕트 시설이 남아 있었고 이 부분에서 아무래도 불을 쓰셨던 그런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벽면 옆에도 이제 찌든 기름때 같은 게 상당히 좀 많이 껴 있었고 전반적으로 컨디션 자체는 경매로 나온 오래된 공장 중에 사용감이 좀 상당히 있는 그런 컨디션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물건에 만약에 입찰을 준비를 하는 입장이다 라고 했을 때는 생각해 볼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건물의 연식과 이 건물의 현재 컨디션입니다. 건물이라는 거는 감가상각의 대상이죠. 그러니까 새 건물, 준신축 공장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거래되는 금액이 낮습니다. 그리고 내부의 상태를 보신 것처럼 이 공장을 낙찰을 받아서 바닥이든 벽면이든 또 지붕에 누수가 있으면은 보수를 해야 되고 에폭시 도장도 새로 한번 해야 되고 이런저런 비용들을 입찰가 산정 과정에서 반드시 반영해야 됩니다. 본건물 앞에 마당 공간에 있는 천막이나 각종 제시외 건물들의 현재 상태도
처참합니다. 천막으로 이루어진 건물도 좀 보수 내지는 상태를 봐서 철거를 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마당 안쪽에도 컨테이너가 여러 개가 놓여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돈으로 다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매각 목적물에 포함이어서 낙찰자가 소유권을 가져오든 아니면 미포함이어서 전 소유자랑 명도 협의를 하던 어쨌거나 사후에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낡고 찢어진 천막 건물 역시도 내가 돈 들여서 뭐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돈 들여서 새롭게 보수를 해서 깔끔하게 만들어 주든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돈으로 다 해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쁘게 물건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돈을 들이더라도 바꿀 수 없는 게 뭐예요? 우리가 부모님에게서 태어난 이 얼굴, 키, 이런 외모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뭐 물론 그냥 강남 성형외과 가서 콧대도 좀 세우고 턱도 깎고 눈 뒤집어 까고 엉덩이에 지방 빼가지고 눈 밑에 좀 넣어주고 뭐 이런 거 하면은 돈 주고 얼굴이나 외모는 바꿀 수는 있겠죠. 쉽지는 않겠지만, 근데 공장 경매에 있어서 이 토지의 모양이라는 거는 웬만해서는 내가 바꿀 수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태어난 생김새처럼 그냥 이렇게 만들어진 물건입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유튜브든 제 강의, 수업 내용에서든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토지의 모양과 그에 따른 건물의 배치,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마당의 활용성이에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 따지면 타고난 외모에 비유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안 좋은 거를 좋게 만들어주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의 경매물건 공장도 조금 못난이로 태어난 것 같습니다. 일단은 토지의 모양 자체가 되게 길쭉해요. 도로에 맞닿아 있는 길이가 긴 것은 좋겠지만 토지의 폭이 좁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 물건처럼 60평짜리 공장 건물을 맨 위쪽에 넣어버리고 길쭉하게 남은 땅을 최대한 천막이나 컨테이너를 갖다 놔서 활용도를 확보를 해서 썼던 흔적입니다. 토지의 모양 자체가 이러니까 뭐 최선을 다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또 진짜 고민해봐야 될 게 있어요. 공장 건물은 60평인데 공장 용지 땅이 229평이에요. 건폐율로 보면 27%가 조금 안 되는 수치입니다. 한마디로 땅 크기에 대비했을 때 건물이 작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건물 평수를 더 늘리기에는 여의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보신 것처럼 땅의 폭이 좁으니까 건물 평수를 더 키우는 순간 완전히 젓가락처럼 얇고 긴 건물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늘의 경매물건 공장을 가치평가를 할 때에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해 볼 게 바로 이겁니다. 똑같은 건물 60평짜리 공장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토지 평수가 150평이고 하나는 오늘의 경매 물건처럼 230평 정도 된다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죠. 공장의 매매 가격은 토지 평수 곱하기 평당 가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매매가의 금액, 그 무게를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죠. 평당 가격은 오늘 경매 물건의 감정가 평당 250만 원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50평짜리 토지를 가진 60평짜리 공장은 매매 가격이 3억 7,500만 원입니다. 하지만 230평의 토지를 가진 60평짜리 공장은 5억 7,500만 원이에요.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하면 어차피 똑같은 60평짜리 공장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 어떤 걸 먼저 사겠습니까? 당연히 5억 7,500짜리가 아니라 3억 7,500짜리를 먼저 살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죠. 아니, 저는 60평짜리 건물 쓰더라도 마당의 넓이가 160평, 170평 정도로 넓게 나오는 게 좋습니다. 요런 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시장을 봤을 때 그런 분들은 열에 한둘도 안 된다라는 게 문제예요. 다시 말해서 그 수요자의 층 자체가 너무 얇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장 경매를 할 때 이 공장의 적정 가격, 다시 말해서 시세가 얼마냐, 이거를 정확하게 먼저 잡고 시작해야 되는데, 이거를 잡기 위해서는 토지의 평수 대비 건물 크기의 평수, 이 밸런스를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매매의 가능성, 다시 말해서 황금성, 그리고 임대가 빠지는 속도,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 지역의 공장이 평당 얼마인데 오늘 경매 물건의 토지 평수가 230평 정도니까 5억 후반이어서 야 이거 이 공장 이거 평당 255만 원이면 이거 되게 저렴하다. 신권에 들어가서 이 공장 잡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아주 잘못된 생각을 하고 경매에 들어가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런 생각에는 뭐가 반영이 안 됐어요. 토지 모양, 그에 따른 사용 편의성도 고려가 안 됐고 건물은 감가상각의 대상인데 이 건물은 15년 정도 된 건물이기 때문에 과연 이 정도 연식의 공장들이 또 얼마 정도의 거래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따져보면서 이 공장의 정확한 가치를 판단을 하고 그거에서 역산해서 입찰가 산정을 들어가야 나중에 낙찰을 받더라도 낭패를 안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저라면 저는 신권 5억 8,500만 원, 그러니까 경기 화성에서 평당 300만 원도 안 되는 저렴해 보이는 가격에 시작하는 물건이긴 하지만 한번 유찰이 돼서 2차 최저가 4억 1천만 원가량 평당으로는 179만 원 정도로 떨어졌을 때 입찰을 고려하는 게 공장을 경매로 접근하는 입장에서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 겁니다. 이번 8월 13일 수요일 저녁에 공장 경매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무료 특강이 진행이 됩니다. 무료 특강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제가 운영하는 단톡방 링크를 넣어 두었으니까 무료 특강 참여하시고 인사이트 많이 나눠 받으셔서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공장 경매를 잘 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8월에 개강하는 공장 경매 마스터반에 대한 안내도 무료 특강에서 같이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